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맞췄죠? 네, 맞췄죠. 맞췄습니다. 참 잘 맞춘 것 같아요. 하락세를 좀 둘 다 비슷하게 네. 이제 예상을 했는데 네. 잘 빠졌죠. 그렇죠. 잘 네. 빠지다가 이제 50원대에서 잘 놀았고요.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면 1월 13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16일 오늘 목요일까지 달러원 저점은 1150.60, 고점은 1162.70, 그다음에 목요일 오늘 종가는 1161.10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미국 고용지표,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는 시장 예측보다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도 좀 부진한 편을 보였고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렵다 이런 인식에 따라서 약간 달러원의 하락 재료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자기 그 여객기를 이란군이 실수로 격추했다는 걸 시인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은 급격하게 갑자기 더 이상 확전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제 11일 그 주간에 나왔던 1월 초순 한국 수출 지표는 전년 대비 괜찮았어요. 네네. 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달러 위안이 6.9를 깨고 6.8대로 갔더니 미국이 환율 조작국을 철회했습니다. 네네. 네네. 이것도 약간 급작스럽게 되긴 했지만 뭐 예상했던 바대로 됐고, 결국 오늘 새벽에 미중 무역 합의의 서명식을 네.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 둘이 서명식을 가짐으로써 한 주간의 이벤트가 너무 많았어요. 네. 기사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벤트 다 맞춘 것 같은데. 이벤트는 다 맞췄죠. 네, 다 맞춘 것 네. 같아요. 네. 뿌듯합니다. 뿌듯합니다. 네. 코스피도 좀 올라서 뿌듯합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댓글로 이제 대사님께서 코멘트했던 미중 무역 협상 합의 서명식이 되면 뉴스에 조정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저희가 말도, 그렇게 네. 코멘트를 드렸었고요. 네, 역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라는 그렇죠. 게 네.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 또 한 네, 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보실까요? 자,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완료가 되고 합의문에 서명도 했는데 사실 뭐 언론이나 뭐 여러 미국 당국자, 중국 당국자, 중국 언론 이런 데들의 관점은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각자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 새벽에 나온 연합뉴스 기사고요. 미국에서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결국 미국산 수입품, 농산물,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를 산다고 하는데 이게 이행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합의는 했지만 중국이 이렇게 거액의 미국산 물품, 서비스를 살 리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중국은 2년 동안 올해와 내년이죠. 네,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건 합의를 했는데, 이걸 결국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못 믿을 나라다. 이거죠. 미국의 언론의 입장은 되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랑 합의를 한 트럼프 자체도 그냥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다. 결국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중국이 미국의 힘을 분명히 알 거고, 미국이랑 경제적으로 뭐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이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제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관계가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뻥카로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합의를 했다? 이건 중국을 너무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자세다. 저는 중국이 현재 미국과의 이런 연결되어 있는 경제 구조와 그 다음에 중국 경제 자체가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약간 뭐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채 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서 이 약속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그렇게 못 믿을 나라, 이렇게 보는 것도 편향된 시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 이행이 되면 미국 입장에서 좋은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내주면서까지 뭔가 얻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외자 도입이나 뭐 미국의 금융의 문호 개방이라든지 이런 걸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참 반응들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미중무역 협상 그렇게 파토내고 할 때는
제발 좀 해라. 뭐 하고 있냐. 불확실성을 트럼프가 증가시키고 있다. 너희 둘 다 왜 이러냐. 글로벌 망하는 거 볼래? 하면서 부추기더니 네. 막상 이제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니 이게 과연 될 거냐. 이거 할 수 있겠냐. 중요한 내용은 다 빠졌다. 뭐 이런. 스스로 뭔가 어떤 언론과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불확실성을 다시금 키우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 거 보면서 그건 좀 재밌는 일이에요. 좀 재밌고 좀 헛웃음도 나오고 좀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인데 뭐 사실 뭐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 요건 국제금융센터라고 네. 사실 위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미국은 기존에 부과하려던 관세 일부를 좀 감면해주고 네. 관세 추가 부과 계획을 이제 철회하는 한편 중국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 농축산물 등 대미 수입 확대, 지재권 보호 강화,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 환율 조작 중단 요 4가지를 골자로 하는 이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가장 이제 좀 합의 이행이 조금 의문시되는 부분이 역시나 농산물 쪽이에요. 농산물 네. 쪽을 향후 2년간 이제 320억 추가 구매예요, 추가 구매.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서 플러스 알파로 320억 달러를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좀 이제 재밌는 분석이 나왔던 게 중국 농무부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총 수입액, 미국 포함해서 총 이제 농산물 수입액이 1371억 달러고 중국이 농산물로 수입한 총량. 네, 글로벌에서 총 수입한 1371억 달러고 이 중 대미 수입액이 한 12%에 해당하는 162억 달러예요. 네. 162억 달러인데 이게 이제 연 한 350억에서 400억 달러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여기서 한 이거의 2배 이상을 이제 수입해야 되는 이제 과제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대미 수입액이 농산물 수입액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2012년에 260억 달러입니다. 네. 260억 달러니까 추가로 여기서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더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중국 상황이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네. 이 가장 그 대미 수입액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두 수입이 좀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점. 돼지가 많이 죽어서 예. 사료를 살 수가 없는. 그렇죠. 소요가 안 되는 점. 그리고 이제 브라질로 이제 그 대체를 했었는데 이 아무래도 브라질 대미 수입액 늘리려면 브라질 쪽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브라질은 또 다른 수출처를 찾아야 되고 네. 그런 수출처가 결국은 미국한테 농산물 수입했던 데가 대부분 겹칠 텐데 브라질 쪽에서 받으면은 미국 쪽은 또 줄여야 되는. 그래서 결국 미국의 농가가 총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만 그런 우려도 한편 제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브라질에서 오는 수입을 줄이고 미국산을 늘리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늘리면 브라질이 다른 이제 수출처를 찾겠죠. 그렇죠. 농산물을 수입할 그렇죠. 다른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또 다른 데서 팔 거고. 근데 다른 데 팔 애들이 이미 미국한테 또 이미 수입하고 있는데 브라질이 더 좋은 조건으로 뭔가 가져오면 미국을 양을 줄이고 브라질 양을 올리면서 네. 미국이 글로벌 총 수출이 그렇죠. 증가하지. 그렇죠. 제로섬이란 그렇죠. 얘기죠. 네. 왜냐면 총 수요가 안 늘었으니 그렇죠. 네. 약간 아랫돌 네, 빼서 그렇죠. 위쪽에 그런 효과를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문제는 또 이제 수출액 기준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다 보니 요 대두의 단가 문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12년 대비 상당히 빠진 수준이라 네,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려도 총 수출액 기준으로는 못 미칠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누가 먹냐 이거죠. 네네. 수입을 해서. 예, 이런 각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이 농산물 수입액의 이행 조건을 이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긴 해요. 네. 그래서 항상 양면을 좀 봐야 되는데 저 역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자마자 뭔가 올해 이 합의를 깨고 뭐 빠그러지고 이런 거는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거는 그 G2 국가 간의 어떤 신뢰도와 글로벌 불확실성을 너무 키우는 아주 큰 리스크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행 상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한편으로 이게 안 됐을 때 그런 리스크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중국이 그래서 뭐 이 약속은 지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서 버리더라도
사긴 사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중국이 급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어쨌든 좀 국가에서 통제하는 경제 체제가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좀 그러니까 브라질 걸 줄여 일단 사 그냥 이 정도는 할 수도 그렇죠. 있는 왜냐면 게 국가 아닐까. 주도, 그렇죠. 국가 공산당 주도의 이제 네. 주도로 돌아가는 그렇죠. 체제가 쭉 보니 다 할당해서 예. 너 얼마 사고 얼마 사고 얼마 사고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일단 사 일단 올해는 좀 해보자, 지켜보자 그렇죠. 이런 쪽으로 갈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언론에서는 계속 이행 여부에 대해 네.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네, 그런 시각이 많다는 거. 네.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이다 아니면은 경제 지표가 뭐 잘 나올 것이다 못 나올 것이다 이런 걸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그게 더 중요하죠. 그거에 대해서 네. 이 뭐 환율이나 금리나 주가나 이런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요 메커니즘까지도 예상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저희의 이 관점과 또 시장의 관점을 동시에 말씀드리는 네네. 중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일단 뭐 이행 여부에 네, 대한 지켜봐야 될 가능성 것 같고. 네, 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 이번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이쪽 반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1단계 합의는 갈등 해소의 길이고 하지만 구조적 변화는 어려워. 이건 좀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보여지는데 홍콩이나 중국 쪽의 이제 학자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 사람은 1단계 무역 합의는 양국 간의 관계 악화를 막아줬고 향후 계속 회담을 한다는 것도 결국은 요 양국 간의 생각의 차이 이런 걸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구조적 이슈를 해결하기는 부족하다. 네, 얘기는 좀 더 많이 해야겠죠.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양국 간의 갈등의 소지는 계속 있는 거죠. 네. 금융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불법 복제라든지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한테 주는 보조금 문제도 결국 기술이죠. 예,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해 나가고 뭐 주고 받고 이런 협상 과정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홍콩에서는 좀 균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에 막 드라마틱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네, 너무 복잡한 문제예요. 복잡한 문제고 중국이 그동안 경제 성장을 고도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상당히 이렇게 불법적으로 했던 그렇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되게 폐쇄적인 이거를 한 번에 포기하면서 미국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준다. 이거는 굉장히 큰 중국 내 리스크라서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리고 어쩌면 다음 트럼프 임기 내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재선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추후에 이제 다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가 될 확률이 다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 말미도 괜찮네요. 그래서 워싱턴 싱크탱크인 세계안보연구소의 소장은 1단계도 얼마나 무역합의에 이르기까지 어려웠는지 생각해보면 핵심적이고 더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에 가는 거는 더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 가능하다. 그러니까 올해는 위험을 감수하고 협상을 하면서 뭐 계속 빠그러지고 공격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1단계 무역 합의의 성공을 즐길 것으로 보인다. 네, 이 정도가 괜찮은 얘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측 반응도 재미있어서 간단하게 나왔는데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산업을 개방해도 중국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해외 금융기관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행복회로 돌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보는데 금융기관마다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결국 대출을 해주고 상환을 받지 못할 그게 신용 리스크라고 하는 건데 금융기관마다 결국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많아질수록 결국 신용 리스크 자체 총량은 커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외 자본이 필요한 거고 경쟁 가능하겠죠. 우량 기업에 대한 대출은 이제 외국에서 온 너님들이 하시고 더 위험한 애들한테는 중국계 금융기관들이 빌려주면 되니까 경쟁은 가능하다. 네, 기왕 이제 받아들인 입장에서 우리 어떡하냐라고 하는 것보다 일단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너네 금융기관 다 망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럴 순 없으니 이 약간 틈새 시장을 찾아보자. 경쟁 가능하다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역 합의가 필요해서 한 것이고 살 길을 어쨌든 이 틀 안에서 그렇죠. 찾아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결국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결국 이게 이행을 하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다시 부양을 하고 경제를 다시 살리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지금 출발점에 와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금리를 다들 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기에 대해서는 뭐 여름이다, 겨울이다 뭐 이런 정도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약간 분위기 약간 바뀌어서 소개를 드리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문가 설문을 했는데 이제는 절반 정도는 연내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다른 나머지 절반은 연내에 동결할 것이다. 올해 한국은행 금리 인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전망이 수정된 게 있어서 그것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지난 방송이었나요? 지난 방송이었나요? 이번 금통이 당연히 동결이고 연내 한번 금리 인하를 시장은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기상으로 상반기냐 하반기냐를 갈리고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이번 주에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예, 이제 시장 금리가 좀 상승하려는 추세, 상승하는 모습은 이제 보이고 물론 아직 금리가 좀 낮은 상태긴 하지만 그러면서 약간 이러다가는 올해 그냥 동결할 가능성도 꽤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한국 경제가 괜찮다라는 맞아요. 인식들이 최소한,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뭐 다 망했다 안 좋다 떠들지만 정부 사이드 관 쪽에서는 경제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인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게 좀 늘어나고 있고 이것도 결국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환율 전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1150원까지 갔더니 갑자기 막 엄청 달러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날 많이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참가자들은 1150원 깨지기는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점이 거기서 형성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또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뉴스라는 거 미중 무역 합의 서명식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시장은 다음 테마, 다음 재료가 뭐냐 이걸 찾기 위해서 경제 지표들에 다시 집중을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서명식이 완료됐기 때문에 환율은 약간 좀 반등을 하고 이 재료는 소멸됐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1150원 저점으로 놓고 1170원까지 가면 위에서도 막히고 이렇게 돼서 결국 1160원 중심으로 횡보하는 장세를 전망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저도 다음 이벤트를 기다리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 이벤트가 빠르면 내일 어떤 금통위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현재로서 금리 인하 분위기의 연장선상보다는 금리 동결 분위기를 좀 더 시장이 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환율은 하향 안정화를 시도할 하향 트라이를 좀 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보이고요. 그렇죠. 한국은행이 매파적이라고 네. 하면 원화 강세 재료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식이 이틀 동안 조정을 받고 오늘 꽤 큰 폭 인상적인 수준으로 좀 올랐는데 네. 매수 주체가 뭐 개인 위주긴 했지만 네. 그래도 2250선을 다시 트라이 하면서 2250이 뚫리고 하면 이제 작년 고점 레벨이었던 2250이 이제 뚫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지금 저희 외인 자금의 추이도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경기 반등이 이제 1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본격적으로 주식도 있고 1월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위험선호 심리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네. 하지만 이제 저점은 저도 이제 1150원 정도로 보고요. 고점은 1165원 정도로 좀 낮춰서 매우 좁게 움직입니다. 뭐 지금 수준이면은 뭐 더 오를 만한 여지가 크진 않다. 일단 이렇게 보고 1150에서 65원 네. 이렇게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곧 구독자 1000명 돌파할 것 같은데 더 좋은 컨텐츠로 네.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더욱더 열심히 방송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